유튜브 형님들 어서 오시고 수평님들도 어서 오세요. 오늘 이제 축구 잠시 이제 제 본캐는 좀 숨겨두고 아침에 NBA 때 꺼내야 되니까 잠시 부캐로 좀 켰고 일단은 오늘 네이션스 리그가 되게 그 동기부여가 없어요. 월드컵 내에서는 당연히 뭐 동기부여 있는 팀들이 훨씬 더 많고 네이션스 리그가 거의 동기부여가 없는 팀들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직접 체크를 해보진 않아서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이번 네이션스 리그가 체감상으로는 솔직히 그 어느 때보다 뭔가 좀 쉬웠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래서 오늘같이 동기부여도 없고 강팀들 원정 포지션일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좀 고배당으로 놓으세요. 네이션스 리그를 건드실 분들은 그동안에 아마 대체로 많이 드셨을 것 같아. 너무 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어도 들어올 정도로 너무 쉽게 나왔던 부분이라 저도 원래 A매치 잘 못 맞추는데 이번엔 이득 보고 있어요. 원래 대체로 본전 치거나 아니면 약간 손해보고 끝나거나 하는데 이번엔 이득 나까지 이득 보고 있으면 A매치 진짜 쉬웠던 거야. 약간 아쉽게 그러니까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내가 A매치 잘 못 맞추는데 어쨌든 해가지고 접근할 만한 경기가 몇 경기 없는 것 같아. 주력 부주력을 좀 찍을 만한 경기가. 그래서 분석 자체는 전체적으로 좀 심플하게 해보겠습니다. 코멘트 느낌으로다가 첫 번째 잠시만 표 좀 보내드리고 북한 대 우즈벡. 일단은 북한은 좀 많이 어려워지긴 했는데 아직 탈락 확정은 아닙니다. 이게 3, 4위 1, 2위 팀은 월드컵 다이렉트인 거 다들 아실 테고 뭐 3, 4위 팀이 4차 예선 월드컵 4차 예선으로 가서 거기서 한 팀이 또 올라가고 거기서 2위 한 팀은 대륙간 플레이오프로 갑니다. 그래서 카타르와 승점이 5점 차기 때문에 아직 남은 경기를 고려했을 때 포기할 단계는 아닌 부분이고 우즈베키는 지금 2위를 아니면 뭐 이란을 따라서 1위 경쟁을 하려고 노력을 할 부분인데 양 팀이 지난번에 우즈베키스탄 홈에서 붙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주력으로 찍었어가지고 경기를 봤던 기억이 나. 1대0으로 우즈베키가 이겼는데 간신히 이겼습니다 진짜로. 그때 개똥배였어. 1.2배인가 3배인가 그랬는데 야 경기 보는데 비슷비슷한 거야. 북한이랑 우즈벡이랑 엄청 똥줄 타면서 봤던 경기 기억이 나요. 그리고 골도 약간 좀 후루꾸로 넣었어. 후루꾸로 어떻게 좀 얻어 걸려가지고 그랬던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솔직히 이거 뭐 중립 경기면 당연히 북한이기 때문에 라오스 동남아 쪽에서 펼쳐지는데 이거 무승부로 볼게요. 무승부. 전력적으로 지난 경기 어쨌든 원정에서도 북한이 좀 비비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즈벡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뭐 지금도 전체적으로 승점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 한 골차 승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월드컵 3차 예선 우즈벡이 이긴 경기 전부 다 한 골차 승리, 무승부도 두 차례나 있었고 뭐 카타르한테 패배한 경기도 거의 무승부였는데 이때 마지막에 추가 시간이 5분인가 7분인가 그랬었는데 12분까지 줬어요. 이때 우리나라 그 K리그 김종혁 주심이었는데 야 카타르가 이게 심판이 확실히 좀 카타르 경기 때마다 해외 쪽에서는 막 심판력으로 난리가 났는데 나 경기 보면서 깜짝 놀랐어 진짜로. 추가 시간 플러스 5인가 7 떠 있는데 10몇 분이 지나서야 이제 카타르 골 넣으니까 휘슬 불더라고. 어쨌든 그 경기 자체도 이제 무승부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었죠 마지막에. 극장골 아니었으면 무였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즈베키는 무현무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대 일본 계속되는 월드컵 예선이고 일본이 잘 차 확실히 이 새끼들 잘해요 진짜로. 잘하는데 일단은 중국이 오늘 경기는 템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제 생각에. 전방에 뭐 우레이라든가 뭐 이런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뭔가 그때 우리 중국 원정 갔을 때인가 아닌가? 우리 홈에서인가? 우리 홈에서다. 우리 홈에서 중국 그냥 템백 갈겼잖아요. 그 맨키로다가 오늘도 템백을 할 것 같아요. 일본이 어쨌든 간에 이 선수들이 대체로 다 해외파기 때문에 오늘 경기 중국이 어쨌든 간에 템백을 하면서 되게 거칠게 플레이할 가능성도 있어. 중국 축구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크게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살각으로 가면 오히려 살인 태클 맞고 다리 부러질 수도 있어. 적당한 선에서 끝내지 않을까. 중국이 득점할 가능성은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일본 혼자 넣지만 글쎄요 막 4골 이상 막 그 정도까지는 안 터질 것 같아서 언더로 보겠습니다. 언더로 넘어가고 팔레스타인데 이제
우리나라. 지난번에 이제 홈에서 우리가 비겼었는데 사실 그때는 잔디 이슈가 좀 많이 컸어요. 서울 상암. 진짜 K리그는 잔디 좀 어떻게 해야 돼 진짜로. 잔디만 좋아도 경기가 더 재밌을 텐데. 확실히 잔디바를 우리나라 국대가 잔디바를 증명하고 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 같은 잔디에서 할 때는 이제 뭐 중국 1대0 팔레스타인 빵대빵 하더니 잔디 좋은 데서 차니까 지금 4전 전승입니다 최근에. 오늘 또 암만 요르단이거든요 이거. 아마 형들 다 아실 거야. 요르단 지난번에 이제 요르단 원정 때 아마 이 경기장인 것 같아 제가 알기로. 맞죠? 이 경기장으로 알아서 요때 이제 잔디 상태가 뭐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오늘 뭐 이기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어쨌든간 우리나라 지금 감독에 대한 이슈, 협회장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홍명보 감독을 개인적으로 뭐 고평가하진 않습니다만 그냥 지나가던 동네 개 새끼 그냥 앉혀놔도 이길 만한 전력이긴 하다. 한국 승에 뭐 1만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운 없으면 해못 들 수도 있고 요 정도. 네 번째 아랍에미리트 대 카타르. 경기는 일단 해외 배당은 카타르가 정배입니다. 해외 배당은 카타르가 정배로 진작에 바뀌었고 국내 배당도 아마 8시 넘어가면 바뀔 걸로 예상이 돼요. 뭐 카타르가 정배가 되거나 아니면 동배당 주거나 하겠죠. 그런 부분인데 지난 맞대결에서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원정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역습을 통해서 어떤 득점을 이뤄냈었고 약간 좀 원더골 느낌의 골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쉽지 않았는데 첫 번째 골 동점골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은 진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대포알로 그냥 후려 갈겨가지고 들어갔던 부분에 있어서 지난 맞대결 때는 전체적으로 카타르가 주도권을 잡고 공격을 하는 양상, 아랍에미리트가 역습을 취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주도권 자체는 카타르한테 있었는데 이때도 심판이 좀 카타르를 밀어주긴 했어. 카타르 홈에서도. 어쨌든 간에 비등비등한 뭐 싸움보다는 카타르의 좀 점유율적인 우위는 확실하게 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카타르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심판을 등에 업고 있다. 11대 12로 싸움을 붙기 때문에 뭐 아까도 저 우즈벡 경기 분석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즈벡 대 카타르 저 경기 추가 시간 6분인가 그랬는데 5분인가 6분인가 7분인가 그 정도였는데 12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2분도 그때 끝낸 게 아니야. 골을 넣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카타르가 넣고 분 느낌이야 사실상. 심판이 심지어 우리나라 심판이었는데도 그 정도면은 이거 약간 좀 카타르 경기는 사실 뭔가 지금 당장에 반대를 찍긴 좀 뭐한 것 같아서 뭐 전력상으로도 비등비등해 보이고 카타르 프랜슨으로 보겠습니다. 카타르 프랜슨 넘어갔고 오만 대 이라크. 이 경기는 조금 까다로운 게 사실 이라크 경기가 계속 언더예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라크의 어떤 그 득점력 득점에 대한 우리랑 했을 때 말고는 지금 거의 언더예요. 이라크가 최근에 우리한테 이제 3대2로 졌고 원정 와서 득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아시안컵과 다르게 지금 고전을 하고 있고 저득점의 한 골차 승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이라크 경기는 뭐 지속적으로 저득점이 나오고 있고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 경기가 저득점이 조금 쫄리는 부분은 일정상으로 오만이 여기서 한번 승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있어요. 오만이 뭔가 더 올라가려면은 승부를 좀 봐야 될 만한.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1위, 2위 팀이 엄청나게 강하면은 사실 3, 4위 자리에 만족하고 4차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1위가 이제 우리고 2위가 요르단이에요. 3위 이라크, 4위 오만이야. 여기는 다이렉트 진출도 노려볼 만해요. 이 세 팀에서. 물론 이제 오만이 그 중에 좀 제일 약한 느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차피 밑에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못 올라와. 그러니까 승부를 봐야 되는 부분이 조금 언더를 보는 제 입장에서 걱정입니다. 그 서로 적당히 차면은 언더가 뜰만한 매치업인데 이거는 오만의 일정사 참 일정을 내가 얘기 안 했구나. 오만의 일정이 오늘 이라크랑 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원정을 옵니다. 대한민국 원정을 오고 그 다음에 쿠웨이트 원정. 그 다음에 요르단이랑 홈에서 붙고 마지막 경기 팔레스타인 원정이에요. 어쨌든 원정 경기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좀 승부를 볼 수도 있는 부분들 그게 조금 쫄리긴 해요. 그러니까 오바가에 대한 여지들. 근데 어쨌든 간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쿠웨이트전이랑 팔레스타인전 이 조의 이제 최약체들과의 경기들이 어쨌든 원정 경기긴 합니다만 남아있기도 하고
홈에서 또 요르단 경기가 있기도 하죠. 어쨌든 이것도 홈에서 붙는 거니까 무조건 오늘 승부를 안 봐도 되는 포인트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원정 경기가 많은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좀 승부를 보려고 할 느낌도 조금 들긴 합니다만 꼭 그래도 안 되는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언더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언더로. 아, 말이 되게 어렵게 나오네. 그리고 쿠웨이트 대 요르단. 이거 요르단 햄무 정도 볼게. 햄무 정도. 요르단이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지난번에 이제 요르단이 홈에서 했을 때 이제 극장골 추가 시간 종료 직전에 한 10초인가 남기고 먹혀가지고 무승부를 띄웠었는데 요르단이 근소하게 우위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난 경기에서의 조금 아쉬움도 있었고 그때 자체 이제 요르단이 조금 안일하게 게임을 하긴 했어요. 약간 한 골을 지키려고 경기를 했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PK 줘가지고 이제 쳐먹어가지고 게임이 골로 간 부분인데 원정에서는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좀 높고 요르단의 지금 공격력이 막 그렇게까지 매서운 느낌은 없기 때문에 원정길이기도 하고 한 골차 승리 정도 보겠습니다. 두 골차 아니면 한 골차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배당 높은 햄무 쪽으로 넘어가고요. 쭉쭉 가서 보스니아 대 네덜란드. 일단은 네덜란드가 당연히 뭐 보스니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독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 교체도 감독 교체 했었나? 보스니아가 아닌가? 아무튼간에 지금 보스니아 뭐 남아 있는 선수들이 제대로 없어. 이미 뭐 늙을 대로 늙은 뭐 에딘 제코나 이런 애들 들어가 있고 대체로 선수들 다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고 중간이 뭐 세대 교체 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꼬라지 보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느낌도 없죠. 그래서 이제 뭐 네덜란드가 굉장히 유리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반다이크나 프랭키 데용 이런 선수들이 부상 관련해가지고 소속팀 복귀한 부분도 있고 오늘 경기 직전 경기와 다르게 아마 로테이션 다 돌릴 겁니다. 왜냐면은 2위가 확정이기 때문에 헝가리와의 경기 헝가리가 지금 3위잖아요. 헝가리 경기 결과 상관없이 네덜란드 2위 확정이요. 독일 1위고 독일도 1위 확정. 그래서 이 경기 그냥 무해무 정도 보겠습니다. 무해무 정도. 뭐 크게 막 선수들 열심히 뛸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뭐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우리 시각으로 경기가 펼쳐지는데 주말에 리그 뛰어야죠. 애들 뭐 토요일 경기 열심히 뛰었던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동기부여도 없는데 오늘 경기 뛰고 이제 날라가가지고 소속팀 복귀해서 리그 경기 바로 해야 되잖아. 주말에 열심히 안 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보스니안 홈이니까. 그래서 무햄무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무햄무 사이드. 당연히 무보다는 햄무가 나은 것 같긴 해요. 애초에 무햄무 보는 것도 좀 뭐 하잖아. 전력 차이로는 이게 2군 나와도 네덜란드가 유리하긴 해요. 근데 난 똥배로서 가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싸리 이런 건 그냥 트롯 햄무 찍거나 뭐 좀 과감하게 아니면은 뭐 마인을 찍거나 하는 부분이지 이런 거 똥배 찍지 마세요. 터져도 안 이상하니까. 그리고 체코 대 조지아. 체코가 지난 알바니아 원정에서 빵대빵 무승부를 띄웠고 조지아도 뭐 무승부 양팀 다 이제 무승부를 거두고 왔는데 체코가 확실히 알바니아보단 잘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바니아 프렌 주력으로 찍었는데 그때 먹었죠 해가지고 야 근데 체코가 더 잘하더라. 골대 2번 맞추는 거 진짜 바로 무릎 꿇었습니다. 골대 연속으로 2번 맞추는 거 보고 전반전에 어쨌든 간에 전력적으로는 체코가 나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 아마도 조지아가 템백하면서 역습 갈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가 조금 타이트해. 체코가 1위 8점이고요 승점. 2위가 조지아 7점. 그리고 3위가 알바니아 7점이에요. 그리고 4위가 우크라이나 5점. 어지러워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지러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이게 조금 조지아가 만약에 비겨버리면은 우크라이나가 이겼을 때 조지아가 떨어져요. 우크라이나가 조지아 상대로 상대 전적이 앞서기 때문에 1승 1무로 지난번에 홈에서 홈이 아니 중립 경기에서 1대0 이겼고 이제 조지아 원정 와가지고 직전 경기 빵대빵 무승부를 띄웠기 때문에 조지가 무 띄우고 우크가 이기면은 우크가 3위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조지아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전반전은 일단은 최대한 약간 빵대빵이나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에 승부를 보던지. 애초에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고 조지아가 냉정하게 공격적으로 나가면 체코한테 불리하거든요. 경기력이 밀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흡입차를 통한 역습으로 한 방을 노리는 게 그나마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무승부 언더로 보겠습니다. 무승부 언더. 서로 뭔가 결론을 못 낼 것 같다. 개인적으로 뭐 해외 쪽에서는 체코 사이드로 굉장히 많이 높게 봅니다. 해외 쪽에서는 전력 자체는 체코가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체코 같은 경우도 저기 미드필더 쪽에 토마스 소책이나 뭐 앞서는 이제 초리 이런 애들이 출전 정지로 오늘 빠집니다. 수비 쪽에도 결장자가 있고 조지아 입장에서는 급하지 않게 천천히 게임하면은 승산도 있다 나름대로. 그래서 무승부 언더 쪽 언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반전은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이 얘기가 기억 안 나서 자꾸 했던 말 또 하네. 아무튼 눈치 게임, 눈치 게임. 그 단어 축구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아무튼 눈치 게임 할 것 같아요. 전반전에는 빵 대 빵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언더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배당 대비 넘어가고요. 그리고 몬테네그로 대 튀르키예. 이거 튀르키예 승 봅니다. 몬테네그로는 확실히 전력이 많이 떨어져요. 아이슬란드한테도 이제 물론 공격적으로는 슈팅을 많이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2대 0으로 패했고 지난번에 이제 튀르키예가 튀르키예는 뭔가 이런 경기가 좀 많기는 해. 뭔가 냄새나는 경기. 이거 뭐 가뜩이나 찬스도 많이 놓치더니 PK까지 놓치면서 마지막에 이때 튀르키예 개같이 몰렸었는데 저도 서브로 갔었거든요. 메인으로는 안 찍고. 근데 어쨌든 간에 사고로 한번 쳤죠. 기본적으로 1위가 확정은 아닙니다. 오늘 튀르키예가 지고 웨일즈가 이기면은 1, 2위가 바뀌어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지금 있긴 합니다만 상대가 너무 약해요. 그리고 전력적으로는 괜찮다. 지난 경기 사고를 치긴 했는데 그건 터키가 원래 그래. 터키 리그 팀들도 좀 얘기가 많잖아. 오늘 귀신같이 그래도 이겨야 되는 상황에 처한 건 맞기 때문에 물론 무만캐도 되게 유력하긴 합니다. 무캐면은 웨일즈가 대승을 거둬야 돼. 대승을 한 3-4골 차로 이겨야 돼. 4골 차로 이겨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귀신같은 또 무가 뜨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튀르키예 쪽으로 봅니다. 그 몬테네그로 수비 쪽에 결정자도 있어요. 마루시치는 저 세리에 쪽에서 그 잔뼈가 굵은 놈입니다. 어쨌든 출전 조지 빠지고 라두노비치 얘는 누군지 모르는데 어쨌든 얘도 출전 조지 빠지고 헝가리 대 독일. 헝가리가 뭐 지난 유로 직전까지만 해도 유로 예선 때도 그렇고 나름대로 되게 잘해 왔었는데 이번 네이션스 리그는 영 뭔가 원정에서는 맥없이 좀 무너지는 모습인데 그래도 홈에선 잘 비비긴 했어요. 잘했다고 하긴 좀 뭐하다. 보스니아 상대로 0-0. 네덜란드 상대로도 개발리다가 그 반다이크 퇴장당하고 동점골 넣어가지고 1대1이었죠. 경기 내용상으로는 개 털렸는데 그리고 뭐 직전 경기도 4대0으로 털렸고 했던 부분인데 동기부여가 없어요. 독일이 동기부여가 없잖아. 굳이 독일 쪽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은 독일이 이길만해. 근데 헝가리가 어쨌든 간에 이번 대회 홈에서 진 적은 없어요. 물론 개같이 못하고 이제 상대 퇴장발로 이제 무승부를 띄우긴 했지만 네덜란드전에 독일 입장에서 동기부여가 없는 전. 헝가리 같은 경우 동기부여가 없어도 성실한 애들이기 때문에 홈에선 열심히 뜰 겁니다. 이거 헝가리 프레네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로 보고 알바니아 대 우크라이나. 여기 아까 좀 전에 봤던 조죠. 알바니아 대 우크. 저 체코 조지아 있던 조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우크라이나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제가 볼 때는 한 골 싸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알바니아는 공격력이 약해요. 중요한 순간에 해줄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어. 옛날에 그나마 우준이 이런 애들 폼이 좋았을 때야 우준이가 좀 해줬는데 우준이도 뭐 이번 대회 사실 뭐 출전도 많이 못했고 한 부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도우비크 무드릭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할 때 한 방 해줄 놈은 있다. 그래서 이거 우크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우크 사이드. 알바니아 실제 경기력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뭐 그냥 비등비등하게 뭐 중원 싸움만 주구장창 하다가 우크가 한 골 받고 이길 것 같은 경기다. 우크라이나 승. 웨일즈 대 아이슬란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웨일즈가 다이렉트 진출을 하려면은 튀르키예가 무승부를 캐고 대승을 거둬야 되는 입장이고 문제는 다이렉트 진출만 걱정할 게 아닙니다.
웨일즈가 2위 9점인데 반에 아이슬란드가 이번 대회 뭔가 꽤 매서워요. 7점. 아이슬란드가 이기면 바뀌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이슬란드의 어쨌든 득점에 대한 부분이 계속 터지고 있는 부분이 조금 걱정거리일 거고, 웨일즈 입장에서도 어쨌든 뭐 1위 진출에 대한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겠죠. 해서 요거는 다득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득점. 아이슬란드는 당장에 무승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승리밖에 의미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격적으로 들어갈 부분이고, 웨일즈도 원래 옛날에 웨일즈가 언더팀이었지만 크레이크 벨람이 감독으로 바뀌고 점유, 공격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더 주도적인 축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오바를 띄울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그렇게 되고 있죠. 오바가 옛날 웨일즈 치고는 많이 나오고 있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오바 역배가 배당적인 메리트 충분히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해외 배당은 오바가 겁나 빠지고 있어. 일단은 그리고 콜롬비아 대 에콰도르, 남미 쪽이죠. 월드컵 예선 넘어와서 이거 왜 이렇게 배당이 낮지? 근데 이게 남미 쪽이 홈발이 워낙 세서 그런 것 같은데, 역시나 에콰도르 경기 언더 언더 많이 나오니까 언더 보고요. 주구장창 언더. 애들 수빈 잘해. 승패는 이게 콜롬비아 홈발이 너무 세가지고 조금 모호하긴 한데, 배당 메리트는 에콰도르 프레임이 좀 더 있는 것 같긴, 비빌만은 한데 이게 홈에서 너무 세긴 해가지고 좀 모호하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프렌보다도 그러니까 무가 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프렌 2.11배당 무가 3.2잖아. 원정에서 이기긴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프렌을 표현은 프렌으로 넣어놨는데, 이게 사실 그냥 프렌 칠 거면 그냥 무 찍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콜롬 쪽으로 보실 분들은 뭐 홈발 때문에 보셔도 괜찮을 만한 부분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승 아니면 그냥 무 아니면 언더 세 개 중에 골라 가야 되는 부분인데, 글쎄 배당적인 메리트가 1.5일이 잘 모르겠어 나는. 이게 홈 때문에 이렇게 낮은 건 알겠는데 너무 낮다 싶어서 그냥 무로 갔습니다. 배당 메리트로. 그래서 뭐 언더는 당연히 찍을만 하고 이렇게 보고요. 아르헨티나 대 페루.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뭐 아르헨티나도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고, 지난번에 파라과이한테 일격을 맞긴 했어요. 페루 같은 경우 이제 원정에서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고, 뭐 주구장창 언더만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한테 4대0으로 털린 거 말고는 언더인데, 이거 일단은 아침에 보겠습니다. 아침에 NBA가 몇 경기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표에는 넣어놓긴 했는데 따로 베팅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고민이야. 그냥 마인 보는 게 맞나, 아니면은 아렌 경기 우리가 언더로 재미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언더 배당도 괜찮고 해서 그쪽으로 보는 게 맞나 좀 고민이 돼. 이게 해외 배당은 언더 배당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 거의 동배당까지 왔어요. 국내 배당 오버가 1.57 계저 배당이잖아. 해외는 거의 동배당이, 거의 동배당. 계속 빠져서 언더가. 그러니까 페루가 기본적으로 골 못 넣는다 보는 거고, 아르헨티나가 뭐 한두 골 넣고 이긴다고 보는 사이즈 대체로. 그래서 표에는 제가 일단 아렌 1M무나 2M무 찍고 치우거나 아니면 언더 찍으라고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아침에 조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좀 더 뭐 라인업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브라질 대 우루과이, 기본적으로 언더를 먼저 보고요. 당연히 뭐 브라질도 지금 득점에 대한 부분 지난 경기 PK 실축해서 무승부 띄우더라고. 해무 봤더니만. 우루과이가 간만에 이제 골이 많이 터졌는데, 우루과이가 어쨌든 빌드업이 잘 안 됐던 부분에 있어서 우가르테가 그 지분을 상당히 많이 차지했었거든요. 우가르테 쪽에서 앞쪽으로 나가는 패스들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우루과이가 이번 월드컵 예선 우가르테를 거의 전 경기 선발이었는데 지난 경기 벤치에 앉혔어요. 그러자마자 다득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상대가 브라질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열세 포지션, 특히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다시금 우가르테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언더를 먼저 본 거고요. 승패는 브라질이 좀 유리하긴 합니다. 브라질이 좀 유리하긴 해. 햄무로 보겠습니다. 요즘 브라질을 마인 가능성이 높지 않잖아. 하는 꼬라지 보면은 햄무도 간당간당하잖아요. 햄무 찍고 치우거나 아니면 언더로 그냥